가을이 성큼 다가오니까 뜨끈한 온천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맘때쯤에 온천욕 하면 정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 생각들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온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딱 나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까 온천 여행을 떠났었던 오래전 그날이 생각이 났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게 다가오지만서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는 다 지난 날의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때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곱씹어보며 말해보려고 한답니다. 당시에 제가 활동하던 곳에서 모처럼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온천 여행을 가는 것인데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라 한 8커플 정도의 커플들과 함께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었죠.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갔는데 버스 안에서부터 신나게 술 따라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정말 버스 안이 지루할 틈도 없이 그렇게 온천을 향해 버스는 달렸었고 얼마 후 드디어 온천에 도착했답니다. 도착한 곳은 온천과 콘도가 함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온천을 즐기며 1박 2일 동안 보내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부부 동반으로 오는 여행이라 그런지 부부들마다 방 하나씩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우리는 3층에 배정받았고 모두들 3층 아니면 4층으로 방을 배정받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온천욕을 즐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모임 멤버 중 조씨가 벌써부터 술에 취해서 콘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걸 보다 못한 조씨의 아내는 남편을 말려봤지만 워낙에 술만 마시면 저렇게 속수무책인 사람인지라 아내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갔었던 남편들이 합세하여 술 취한 조씨를 숙소로 데리고 와서 먼저 자라고 자리에 눕혔고 자리에 눕히자마자 조씨는 코를 골며 바로 골아떨어져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조씨의 아내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자기 남편만 저렇게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니 여간 민망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눈초리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씨 아내에게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서 온천욕을 하자고 말했는데 그 말에 조씨 아내가 살짝 망설이자 같이 온 남편들은 뭐 어떠냐며 어차피 남녀 따로 되어 있는 온천이고 같이 온 다른 아내들도 있으니 어서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조씨 아내는 알았다면서 우리와 함께 온천으로 향했죠. 드디어 제대로 온천을 즐기기 위하여 저도 그 무리에 껴서 다른 멤버들과 온천을 즐기고 있었고 어느덧 온천을 끝내고 저녁이 찾아왔답니다. 여기저기서 불판에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씩들 하려고 분주하기 시작했죠. 우리 8커플 모두는 불판 2개가 놓인 자리에 나눠 앉으며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천을 즐기니까 몸이 가뿐하고 좋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니까 여기 주위의 공기가 더 좋다는 말도 했고 아내들은 온천욕을 즐겨서 그런지 피부가 뽀얀 게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콘도 앞에 있는 야외 바베큐장에서 잔을 들어 소주도 마시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있는데 현재 혼자만 남편이 없는 조씨 아내가 갑자기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네요. 오죽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저럴까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남편 못지않게 정말 말술이더라고요. 급기야 내리 소주 4병 정도를 혼자 다 마셔버린 조씨 아내는 끝내 술에 취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알딸딸한 게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아내랑 같이 먼저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는 제게 자신은 여기서 다른 아내들이랑 화투나 몇 판 치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숙소가 있는 3층으로 향했고 들어가서 바로 누웠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30분쯤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와 옆에 와서 눕더군요. 저는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한 상태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실눈도 뜨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지만 당연히 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편네한테 왜 이렇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던지 평상시에는 술도 잘 안 마셨는데 여기 오니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마셨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면서 생각해보니 아까 같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고기만 먹었지
술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았던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술 냄새가 진동할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살짝 들더군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확인차 눈을 떠서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도 술에 취한 상태고 그조차도 확인하기 귀찮은 나머지 그냥 있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 지독한 술 냄새 또한 아내가 아니라 술 취한 나한테 나는 냄새겠거니 생각하며 잠을 자려고 하던 찰나 옆에 있는 이 여편네가 갑자기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군요.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고서 다리 한 짝을 제 허리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귀찮아서 그런 아내를 옆으로 밀쳐냈더니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으로 다시 다가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사연 채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방 안에 환한 불빛이 켜졌고 저는 누군가의 큰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아내가 옆에 서서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제 쪽을 내려다보고는 비명을 지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당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길래 뭐 하긴 뭐 하냐며 자고 있었다고 말하니 아내는 떨리는 입술로 나에게 대체 지금 누구랑 껴안고 자고 있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긴 누구냐며 당신 껴안고 자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아내는 옆에 서서 놀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내가 지금도 나를 꼭 껴안고 자고 있으니 말이죠. 그제서야 저도 놀란 마음에 저를 꼭 껴안고 있던 여자를 옆으로 밀쳐냈더니 글쎄 그 여자는 조씨 아내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씨 아내가 저를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도중 술도 다 깨버리더군요. 아내는 울며불며 저를 막 두 손으로 때리면서 당신이 이런 데 와서 자기 말고 다른 여편네랑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오해라면서 저도 몰랐던 거라고 말하니 모르긴 뭘 모르냐며 당신 옆에 있는 저 여편네 좀 보라고 하길래 나는 이제껏 당신인 줄 알고 같이 있던 거지 절대 조씨 아내인 줄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저 여자가 우리 숙소에 왜 있는 거냐고 하길래 나도 어제 술에 많이 취해서 들어올 때 모르고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것 같다며 그리고 조씨 와이프도 그럴 여자가 아닌데 어제는 많이 취해서 4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3층으로 와서 비슷한 호수이다 보니 여기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곤 아내에게 보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나도 술에 취해서 그냥 잠든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옆에 있는 조씨 와이프를 쳐다보니 이 여자는 이런 소동 속에서도 아직도 세상 모르게 술 취해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다르지만 한편으론 또 어찌나 조씨와 닮았는지 두 부부가 술 취해서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저래서 부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제서야 조씨 와이프를 깨웠고 조씨 와이프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왜 자기 몸에 손대냐고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가 대신 힘겹게 조씨 와이프를 데리고 4층으로 올라가 조씨 옆에 눕혀주고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곤 아내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거냐고 물어보면서 침대 여기저기를 살피길래 보시다시피 지금 땀도 안 나고 멀쩡하다고 말하니까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숙소에서 나와 다 같이 아침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물론 다른 8커플 모두도 아침을 먹기 위해 나왔죠. 그 자리엔 조씨 부부 내외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서 아직도 자나보다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있으니 그제서야 조씨 부부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을 먹기 위해 내려오더군요. 저는 어제 일을 따지듯이 말하고 싶어서 조씨 와이프에게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제 아내인 줄 알고 같이 있었던 게 걸려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또 옆에서 밥을 먹던 와이프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내가 조씨 와이프랑 무언의 신호 같은 걸 보내지 않나 하는 감시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조 씨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던지, 술고래 아니랄까봐 오자마자 술이 떡이 돼서 잠이 든 것도 모자라 자기 와이프 하나도 못 챙겨서 이 사달을 만든 게 너무나 얄미웠죠. 그런데 조 씨 와이프는 자기가 어제 실수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도 어제 일은 조 씨 와이프에게도 말하지 않았네요. 그냥 서로 모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왠지 알게 되면 실수로 들어온 조 씨 와이프도 민망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온천에서 보냈던 1박 2일 여행은 끝이 났고, 저는 이 일을 6개월쯤 뒤에 그때 같이 부부 동반으로 떠났었던 무리 중 한 명인 한 씨에게 말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제 얘기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길래 저는 한 씨에게 그때 온천에서 있던 일들을 다 말하고는 "겉봐 정말 놀랐지?" 라고 하니까 한 씨가 갸우뚱거리며 뭔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또..." 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한 씨가 하는 말이 저번에 갔던 온천 여행 말고 내가 참석하지 않았던 재작년에 간 설악산 부부 동반 1박 2일 여행에서 그때도 조 씨가 술에 취해서 먼저 잠들었고 조 씨 와이프도 나중에 술에 취했었는데 근데 조 씨 와이프가 한 씨 부부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한 씨 옆에 누웠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면서 그때 자기 와이프가 아마 욕조에서 반신욕을 즐기고 있었나 그래서 한 씨 혼자 잠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여자가 들어와서 옆에 눕길래 너무나 놀랬다고 했답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조 씨 와이프 정말 상습범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가 겪은 일이 실수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는 아직도 모호하게 느껴진답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층수도 다르고 방 호수의 끝자리 번호도 2호와 6호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호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게 너무나도 의문이네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말이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한 씨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다니 정말 이게 우연 같지 않은 이 기분은 뭔지 아무튼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게 다가온답니다.